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일본의 한이와 토기에 대한 지식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한이와 토기는 일본에서 출토되는 고대 유물들이라서 아마 우리에게는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이와 토기에는 일본에서 흔히 도레인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어 삼국시대 옛 모습을 복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이와 토기에 관해서 대략적인 내용들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니와 토기는 일본의 고분시대 대략 300년 동안만 반짝 출현했다 사라진 유물입니다. 일본에서 흔히 3세기 중엽부터 6세기까지를 고분시대로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전방 후원분이라 불리는 거대한 무덤 형식이 출현합니다. 특히 하니와 토기는 이 전방 후원분이라 불리는 열쇠 모양의 거대한 무덤과 함께 등장했다가 함께 사라지는 공생공멸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방 후원분과 한이와 토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현재 딱 떨어지는 학설은 없습니다. 그저 추측들만 난무할 뿐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일본 전역으로 전파된 시작점이 현 나라현과 오사카시의 근거지를 둔 야마토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담으로 야마토국의 위치에 대해서 현재 논란이 분분한데 큐슈에 있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는 나라현에 있었다는 학설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3세기 중엽 전방 후원분이 이 지역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기록상으로 히미코라는 동시대 야마토국을 지배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히미코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종교 지도자의 호칭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코는 지금도 무녀 무당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 히는 아사히 맥주할 때 히로 곧 태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미코는 아마도 태양신 숭배에 관한 종교의식을 주관하던 종교 지도자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당시 중국 기록에는 히미코가 귀도로 사람들 미혹시켰다고 나오는데 아마 역대 히미코들 중에서 이 시기 등장했던 무녀가 영험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그녀의 종교적 카리스마가 하나의 구심력으로 작용하여 자잘한 소국도를 난립해 있던 일본 섬에 어느 정도 연대감이 형성되는 연합체를 탄생시킵니다. 일본 학계에서는 이것을 야마토 정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기념비적인 존재가 바로 전방 후원분이었습니다. 이전 시대 일본 섬내의 무덤 양식을 보면 둥근 모양의 원분과 네모난 모양의 방분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전방 후원분은 이 양자를 합쳐놓은 양식이라 야마토국이 지향하는 연합 공동체의 정치 기조를 상징하는 하나의 정치 선전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방 후원부는 처음에는 구릉지대에 만들었었는데 5세기에 이르면 점차 바다가 보이는 평야지대로 내려와 최장 길이가 486m에 이르는 인덕능과 같이 거대한 시각적 기념물로 자리매김합니다. 지금은 워낙 오랜 세월이 흘러 그냥 숲으로 뒤덮인 녹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초의 모습은 현재와 달리 석축 구조를 보여주는 거대한 석조 기념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이때 새롭게 거대화된 전방 후원과 더불어 그것을 장식하던 한이와 토기에도 일대 큰 변화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잠깐 한이와 토기의 발전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실제 제사용 도구로 보이는 원통형 한이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권력자의 거주지를 형상한 것으로 보이는 가옥 모양 한이와가 생겨나고 권력 혹은 벽사의 상징으로 보이는 방패, 화살통 모양의 한이와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권력자 옆에서 시종이 그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들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양산 모양의 한이와도 나타납니다. 또한 닭 모양 한이와도 등장하는데 닭은 단순히 재산을 의미하는 가축이라기보다는 권력자의 어떤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에 더 가깝습니다. 일본의 오래된 신화를 보면 동굴 속으로 은거해버린 태양신을 다시 불러낸 것이 장명조 곧 닭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닭은 당시 태양숭배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상징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한의화의 발달 양상이었는데 5세기 전방 후원분이 거대해지면서 동시에 한의화에도 철갑옷, 배, 말, 소 그리고 무엇보다 인물을 형상화한 한의화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모양새들이 사만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빼닮고 있어 한반도와의 강한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에 전해지는 출토품들을 통해 보면 가야의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5세기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남진 정책으로 금관 가야를 축으로 한 가야 공동체가 크게 박살난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기 가야인들의 대규모 도회를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한이와 토기 중에서 의미심장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말의 등장입니다. 3세기 말경에 제작된 중국 역사서 위지 외인전에는 일본에 말이 없었다는 기록이 있고 고고학 분야에서도 일본에서 말의 출현을 4세기 말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마구를 갖춘 이 한이와 토기를 통해 부여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기마 민족의 최종 종착지가 일본 열도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백제의 뜻풀이 중에 백가가 건너와 세운 나라라는 해석도 있는데 사실 국가 백제 말고도 이 시기 요동과 한반도 전체 역사를 보면 북방의 기마 민족들이 점차 남쪽으로 저마다 이유를 가지고 백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4, 5세기 최종적으로 그 기마의 민족과 문화가 일본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사만의 남부지방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지만 한이와 토기의 변화를 통해 보면 4, 5세기 크게 한번 도웨이 바람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건너간 사람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온 철과 말이라는 새로운 권력을 토대로 일본의 패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패자들은 기존 전방 후원군과 한이와 토기 문화를 빌려와서 본인들의 새로운 권력 승계라는 정치적 목적에 맞게끔 과시성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인물형 한이와 토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방 후원군 자체도 바다와 가까운 평야 지대에다가 이중의 해자를 두르고 더욱 웅장하게 만들어진 이유도 신권력 곧 새로운 문명의 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든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 역사에서 어느 정도 주변을 끌어들이는 구심력을 지닌 국가의 윤곽이 조금씩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때 등장한 한이와 토기들을 보면 무녀가 왕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담은 병을 바치는 모습을 표현해 놓았는데 저는 이것이 새로운 권력과 기존 기득권층과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무녀들은 아마도 히미코라는 존재가 내포하는 일본의 오래된 토착 신앙에서 종교적인 권력 기반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 철 갑옷으로 중무장하고 말을 타며 금관을 쓰고 있는 이 새롭게 등장한 권력자들이 기존 토착 세력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거나 탄압하지 않고 오히려 조화를 이루려고 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이와 토기 자체에도 외색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데 인물형 한이와 토기들 중에 얼굴을 선으로 그어놓은 것들이 그러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남방계 문화인 문신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여담으로 문신 문화는 태평양을 누비고 다녔던 폴리네시아인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문화인데 중국인이 남긴 기록으로 본다면 한반도 남부 지방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방의 기마 민족들에게는 문신 문화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5세기 이후로 일본 내에서도 문신 문화는 새롭게 한반도에서 건너간 신문화와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려 하류 문화이자 야만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점차적으로 사라집니다. 끝으로 한이와 토기 문화의 변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방 후원분과 한이와 토기는 일본 전역에서 그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상이한 지방색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큐슈 지방에서는 한이와 토기를 본떠서 둘로 조각한 것과 같은 유물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으로 건너간 도레인들이 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백제의 패권 다툼에서 밀려난 마한의 잔존 세력들도 있어 도레인들 출신의 다양성과 기존 토착민들의 문화의 융합이 더욱 다양한 한이와 문화를 잉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마현, 지바현 일대에도 전방 후원문과 한이와 토기들이 집중적으로 보이는데 이곳에서도 야마토 정권 못지않는 강력한 구심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6세기에 이르면 몇백 년 전부터 문화 교류를 해왔던 백제와 야마토 정권의 관계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한층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이때 국가 경영에 있어 대선배였던 백제인들의 영향으로 야마토 정권도 이전 시대보다 더 큰 구심력을 발휘하며 국가의 윤곽이 더욱 명확하게 잡혀집니다. 특이하게 신라에서도 국가의 윤곽이 정교해졌을 때 거대한 돌무지 덧널 무덤들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일본 역시 불교, 도교, 유교 문화 등 좀 더 심오하고 체계가 잡힌 사상의 영향 때문인지 6세기 후반에 이르면 전방 후원문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관동 지방에서는 좀 더 오래 남아 있었는데 7세기 초까지 그 흔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 후원분이 소멸됨에 따라 그 공생 관계였던 한이와 토기 역시 그 무대의 소멸과 함께 역사 속으로 같이 사라집니다. 다만 720년 완성된 일본 서기라는 일본의 옛 기록을 보면 무덤 주변에 한이와 토기들의 존재를 알려주는 표현이 있어 이때까지만 해도 한이와 토기들이 처음 모습 그대로 무덤 주변을 장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땅속으로 묻히고 근대기 들어 다시 고고 유물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